시간에 원해방정식 무교재 개념 수업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오늘은 센서학을 가지고 센서학이든 아니든 상관없다고 그랬죠. 이제 여기는 문제들이 어떤 유형이 있나를 좀 살펴볼 텐데, 전에 도형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도형이라는 파트가 배우는 내용은 별거 없고 짧은데 문제로의 확장, 이게 유형으로의 확장이 굉장히 넓어요, 폭이. 그래서 이 문제집 가지고 할 얘기가 되게 많다. 문제를 통해서만, 개념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문제를 통해서만 익힐 수 있는 또 이론들이 있다. 오늘 그런 것들 나오니까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합시다. 먼저 초반에는 뭐 중심의 좌표가 주어진 원해방정식,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해방정식의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는데, 이 표준형 일반형을 내가 주어진 조건으로 완성하는 그런 문제들이지. 제일 쉽게는 중심하고 반지름 주면 그냥 해당 자리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중심이 1,-3 주고 반지름이 2다. 그러면 요 방정식 만들면 되는 거지, 그냥. 근데 이렇게 쉽게는 낼 리가 없으니까 그나마 좀 문제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게 있냐 하면 요런 거예요. 지름의 양끝. 잘 들어봐요. 이게 선행 여부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매우 쉬운 얘기가 될 거고, 누군가에게는 이조차도 벅찬 이야기가 되겠지만, 우리가 이 영상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다음 단계로 나가려는 준비 과정이니까 나는 이제 쉬운 얘기부터 어려운 얘기까지 한꺼번에 담을 수밖에 없다. 집중해서 잘 들어봅시다. 자, 두 점을 좌표 평면 위에 주고요. 이것이 지름의 양끝점으로 한다라고 해서, 지름의 양끝점으로 한다. 이거랑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문항에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이 상태에서 볼까? 여기는 뭐냐면 그 원이 세점 -4,0, -2, -4, 5,3을 지난다는 거야. 어떤 원이 세 점을 지난다. 그러면 여기서는 우연히도 여기 있는 세 점 중 어떤 두 점이 지름의 양끝일 수도 있는데, 확률적으로 그럴 확률이 되게 적겠지. 그러니까 이 얘기를 만약에 읽고 내가 이 원해방정식을 구해야만 한다면 그냥 이런저런 생각 다 접어버리고 제일 먼저 할 일은 미지수 3개를 놓는 거야. 원해방정식에서 미지수 3개를 놓는다는 건 첫 번째,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뭐야? 중심의 x좌표, 중심의 y좌표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중심의 x좌표 미지수로, 중심의 y좌표 미지수로, 그리고 반지름도 모르잖아. 그냥 반지름 미지수로. 모르는 내용이 3가지니까 모르는 문자가 3개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너희에게 3가지 등식이 주어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다 넣는 거지. -4, -a의 제곱 더하기 0-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요. 그리고 이거 또 넣으면 -2, -a의 제곱 더하기 -4, -b의 제곱은 r제곱. 마지막 거 5-a의 제곱 더하기 3-b의 제곱은 r제곱. 어때? 다소 복잡하게 보이긴 해도 ABC, ABR 문자 3개, 등식 3개예요. 3원 2차 연립방정식. 근데 이거 해보면 알겠지만 정말 끔찍해, 이 결과가. 이거 나열해야 되잖아요. 전개해야 되는데, 그럼 A 제곱 나와, A 1차항 나와, 상수항 나와, B 제곱 나와, B 1차항 나와, 상수항 나와, 이걸 늘어서 놓고 문자를 하나씩 지우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그럴 일 잘 없어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3점짜리 조건에서는 이 방법도 잘 안 쓰긴 한다만, 굳이 저 점을 다 대입하겠다라고 하면 일반형으로 쓰는 게 더 많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한 다음에 모르는 문자 3개, ax, by 더하기 c는 0. 이쪽이 원해방정식의 표준형, 이쪽이 원해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했죠. 이러나 저러나 간에 모르는 문자는 3개야. 얘는 x제곱, y제곱의 합이 이게 원을 나타내는 시그니처의 항이라고 했고, 이건 변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모르는 건 x 앞의 개수, y 앞의 개수, 그리고 상수항 3개. 여기다가 이제 저 점 3개를 집어넣으면 저쪽과는 다르게 ABC에 대한 3원 1차 연립방정식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무슨 A,
무슨 B, 무슨 C는 얼마 이렇게 무슨 A, 무슨 B, 무슨 C는 얼마 이런 식이라는 거지. 이건 좀 풀만해요. 예. 그래서 점 3개를 집어넣는다면 주로 쓰는 게 이런 방법이다. 3원 1차 연립방정식. 그에 비해 그럼 이 문제를 먼저 풀어본 친구들이라면 이렇게 점 2개를 지나는 원이다 라고 했을 때 미지수로 놓고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때려 넣으려는 경향성을 보이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지름의 양끝이라는 조건은요, 단순한 그 점 정도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야. 뭐냐면 이렇게 지름을 그었을 때 그 지름의 양 끝점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5,1로 주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우리가 필요한 게 중심인데 이 중심이라고 부르는 녀석이 A와 B의 중점 또는 A와 B의 1:1 내분점 이렇게 말해도 되죠. 예,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거의 암산 수준에서 즉시 나온다 이거야. 둘이 더해서 반. 마이너스 1 더하기 5 나누기 반. 얼마예요? 2죠. 그리고 마이너스 7, 1 더해서 반. 마이너스 6의 반, 마이너스 3. 끝난 거예요. 바로 A 자리에 2 집어넣으면 되고요. B 자리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얘기가 된 거야. 그지? 그러니까 저기 있는 ABR로 연립방정식 풀 일 없다. 요것만 좀 강조해서 기억을 합시다. 지름의 양끝은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그 다음에 다시 필요한 게 반지름이죠. 예, 반지름인데 여기에 2, 마이너스 3까지 집어넣으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도 반지름이고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도 반지름이고 이조차도 귀찮은 사람은 A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절반을 해버리면 돼요. 그럼 반지름이에요. 그러니까 반지름 구할 방법은 세고 셌다는 거지. 네. 중심을 이미 구해놓은 상태이므로 R은 루트 X끼리 뺀 것의 제곱, Y끼리 뺀 것의 제곱 이렇게 해서 5가 나온다. 그럼 여기다가 25 집어넣으면 ABR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지름의 양끝이라는 건 그냥 세 점하고 다른 거다. 꼭 기억을 해둡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 얘기도 같이 한 걸로 하고 요거는 우리 이제 개념 강의에 있었던 내용은 아닌데요. 원이 되는 안 되는. 근데 어제 들었던 얘기랑 좀 다르지? 지난 시간에 들었던 얘기는 그냥 X제곱과 Y제곱이 합으로 되어 있으면 그거 다 원이었는데. 그지? 원이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원의 구조물이라는 게 표준형에서 표준형의 방정식에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랬다고. 예, 그 바로 이거. 이 부분이 r제곱 하면 죽었다 깨나도 실수의 제곱이니 죽었다 깨나도 음수로 안 가겠죠.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자칫 잘못하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하고 얘와 그리고 이제 완전 제곱하려면 4분의 1이 필요하겠죠. y제곱 더하기 y하고 그리고 완전 제곱하려면 4분의 1이 필요해요. 는 하면 이 마이너스 1을 오른쪽으로 넘기고 여기서 새로 만든 두 개의 숫자를 각각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데 이게 내가 이 주안점이 완전 제곱식에 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이렇게 제곱으로 만들고 얘도 이렇게 제곱으로 만드는 것에 주안점이 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 상수를 조절하다 보면 이쪽이 음수가 나오는 일이 발생한단 말이야. 지금 같은 경우는 양수죠, 양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양수가 맞으니까
그러면 그게 R제곱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음수가 나오게 되면 원이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있으면 찾아라는 건데 뭐가 있을까? 4 더하기 1. 이 4번을 보세요. x제곱 더하기 4x. 그러면 필요한 상수는 4죠. y제곱 마이너스 2y. 그러면 필요한 상수는 1이에요. 그런데 있잖아. 여기 5가 이 4와 1로 이렇게 분할돼서 오면 더 이상 남는 게 없네. 네, 남는 게 없네. 그러면 어떻게 됐어?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 됐어요. 반지름이 0짜리 원 어때? 반지름이 0짜리 원. 그런 거 없겠죠? 예, 요런 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기가 0이 되거나 심지어 음이 되거나. 예. 이제 더 깊숙이 들어가면 원을 이제 구분해서 여기가 요 자리가 0이 나오고 음수가 나오고 양수가 나오는 이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이걸 다 원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해. 그래서 그러니까 양수가 나오는 거를 실제 원이 존재한다 그래서 실원이라고 부르고, 요 음수가 나오는 것은 그게 원의 방정식 꼴을 가지긴 했지만 그런 원은 존재하지 않아 라는 의미에서 허원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반지름이 0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점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 그래서 실원, 점원, 허원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현실에서는 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원뿐이고 허원과 점원은 원의 방정식이 아닌 것으로 본다. 라는 거예요.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이런 얘기.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뭐 요런 게 이제 대표적일 텐데 문장 읽어봐요. x제곱 y제곱이 등장하는 것은 내가 확인을 했어. 그리고 뒤에가 미지수로 되어 있네. 미지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을 나타낼 때 이 문장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뭐냐는 거야. 원을 나타낼 때 그거 점원 아니고 허원 아니고 실원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원을 나타낼 때 이 문장이 이 전체 문제를 푸는 키워드가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가 쉽죠. 원을 나타낼 때 이게 무슨 말이야 대체 라고 하는데 이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y. 그럼 얘 완전 제곱식 만드는데 1이 필요할 거고 거기까지 끝났어요. 사실은 x에 대한 1차식이 없어서. 그럼 나머지 애들은 상수로 다 넘어갈 텐데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8k 넘어갈 거고 여기다가 1 줘버리고 남은 12만 넘어올 테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게 실원이 되려면 얘가 0도 안 되고 음수도 안 되고 정확히 0보다 큰 양수여야 한다. 이게 원을 나타낼 때의 조건이에요. 원을 나타낼 때. 그래서 이제 요 조건을 풀고 그 중에서 원의 넓이가 최대라는 건 뭐 반지름의 길이가 최대면 되는 거니까 한마디로 요렇게 생긴 녀석의 꼭지점 찾아달라는 소리. 그런 말로 알아들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죠. 이거는 뭐예요? X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한다, XY축에 모두 접한다. 얼핏 보면 그냥 단계별로 얘기한 것 같은데 X축에 접한다, 그리고 Y축에 접한다. 그럼 그 다음 할 수 있는 생각은 XY축에 모두 접한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다르다고 그랬죠, 이거. 다르다고 그랬어요. X축, Y축에 이게 하나에만 접한다라고 하면 X축에 접하거나 Y축에 접한다만 하면 너희는 이 방정식을 세울 때 뭐만 세워? X축에 접한다고 하면 이 녀석의 중심에 X 좌표는 모르겠고 Y 좌표만 자신의 반지름이 되는 것으로 세우면 된다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x-a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이렇게 하나만 있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미지수로 세울 때. 3개였던 미지수가 2개로 줄어드는데 이 방정식 하나가 이 x축의 위쪽에서 접하던 아래쪽에서 접하던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두 가지를 다 감당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y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한다 라고 하면 또 똑같은 얘기. y축을 두고 얘가 이쪽에서 접하던 간에 딱 하나의 방정식 뭐냐면 x 마이너스 r의 제곱, 이 중심의 x좌표가 자신의 반지름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설사 이게 왼쪽으로 가 있어도 상관없어. 그냥 r로 세우라고. r이 음수면 되니까. 그리고 y 마이너스 b, y축은 모르죠. 는 r 제곱. 이렇게 하면 r과 b로 세워지는 방정식이 나온다. 이게 이제 x축에만 접한다, y축에만 접한다의 요령이었다면 주의할 점이 있다고 그랬죠. xy축에 모두 접한다라고 하면 어디 있는 거야? 아, 있다. 일단 추가적인 조건은 빼고 딱 이 문장만 읽으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했던 x축에 접할 때는 y좌표에 r을 쓰고 y축에 접할 때는 x의 중심을 r로 쓰니까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 두 개를 동시에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는 반드시 이거 또는 이거 두 가지를 가정해야 한다 라고 했어요.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R, R이 중심이 되는 건과 R, 마이너스 R이 중심이 되는 건 두 개로 나누어서 풀지 않으면 나머지 절반을 못 구하는 일이 생긴다. 왜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방법이 요렇게 접하는 방법과 요렇게 접하는 방법의 한 군이 있는데 이 녀석들은 중심이 Y는 X 위에 있기 때문에 R, R로 세울 수 있어요. 둘 다 양수건, 둘 다 음수건. 그런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방법이 이런 애도 있고 이런 애도 있기 때문에 이 녀석 중심이 y 이퀄 마이너스 x 위에 있을 때는 반드시 두 녀석의 부호가 달라지는 표시를 해줘야 된다. 지금 이 윗방정식으로는 얘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이쪽을 구할 수가 없어요. 주의, 몇 번이고 강조할게요. x축에만 접한다, y축에만 접한다와 xy축에 모두 접한다는 미지수 설정을 다르게 한다. 그 다음에 뭐 시키는 거 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흔히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이런 건데 얘는 이렇게만 세우면 돼요.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제곱. 친절하게 그림도 그려줬지만 저 문장만 읽었을 때에도 어떠냐면 이게 1, 4분면 위의 점이거든요. 4,2가. 그러니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1, 4분면 위에 있는 점을 지나려면 얘의 중심은 요 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y는 x. 그러니까 마이너스 r로 요 부호를 통일시켜주는 식 하나면 된다. 내가 이쪽에 생길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지. 이해하겠어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에 대한 얘기인데 이 요구사항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여기에 중심이 하나 생길 테고 여기에 중심이 하나 생길 텐데 요 사이의 거리를 좀 구해주세요 라는
이 요구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한 번쯤 경험을 좀 해보면 좋은데요. 스스로 경험하고 깨달은 게 제일 좋고, 혹시라도 이게 이 수업이 기억이 난다면 그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4콤마이를 지낸다니까 내가 이 두 개의 원 중 어느 원이 2원일지 모르겠지만 여기다가 4와 2를 넣을 거예요. 이렇게 4와 2를 지난다 로부터 x자리에 4를 y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이 녀석이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는데 16 마이너스 8r 더하기 r 제곱 4 마이너스 4r 더하기 r 제곱 은 r 제곱. r 제곱이 하나쯤 지워져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r 제곱 마이너스 12r 더하기 20 은 제로가 된다.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알겠니?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된다 가 무슨 의미인지 알겠니? 이 조건을 만족시키고 xy축에 동시에 접하며 4,1을 지나는 원의 반지름, 그 종류가 두 개가 나온다의 뜻이에요. 이게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 두 근이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두 개의 원의 반지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따로 놓고 구하고 얘를 따로 놓고 구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저 XY축에 동시에 접하고 4,1을 지난다라는 조건만 딱 사용해주면 방정식은 알아서 걔의 개수만큼의 해를 내놓는다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발짝만 더 나가보자. 한 발짝만. 이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인데 실제로 점과 점을 구한 다음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그거 되게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왜냐하면 이 녀석이 y equal x, 지금은 안 익숙하겠지만 y equal x, 기울기가 1이죠. 이거 기울기가 1인 직선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45도 직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다른 이름이 45도 직선이야. 여기서 말하는 45도는 뭐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와 x축과 평행한 선이 이루는 각도가 항상 45도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지면서 얘가 바로 기울기의 정의니까, 기울기가 1이라는 뜻은 가로 증가분과 세로 증가분의 길이가 같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 점을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보잖아? 그러면 요 길이를 원해? 그런데 이거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이 두 변 중 한 변의 길이만 알면 1대 1대 루트 2배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 R1, R2 이 방정식에서 나올 두 개의 근이 이 두 반지름이라고 그랬죠.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을 밑으로 내려보면, 이렇게 선을 밑으로 내려보면 요 길이가 R2예요. 물론 R1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여기서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 요 길이가 R1이에요. 작은 원의 반지름을 R1이라고 하고 긴 원의 반지름을 R2라고 하면 결국 이 직각삼각형의 직각을 낀 한 변의 길이가 R2 마이너스 R1이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R2 마이너스 R1. 그러니까 지금 내가 찾고 있는 이 중심 사이의 거리는 루트 2배한 R2, 진짜 집요하게 이가 안 되네. R2 마이너스 R1이다. 이런 얘기예요. 루트 2배한 R2 마이너스 R1. 물론 지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답답하게구나. 이거 눈치 빠른 사람들은 10과 2가 근인 게 뻔히 보이죠. 얘가 2 곱하기 10이고 제가 2 더하기 10이니까.
예, 이게 작은 원 반지름 2고요. 큰 원 반지름 10 맞아요. 예.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쉽게 줄 것 같아? 이게 깔끔하게 정수로 인수분해 돼서 R1이 얼마의 정수, R2가 얼마의 정수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무리수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R2 마이너스 R1을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는 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각계수의 관계.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80 이렇게요. 그래서 64, 88에 64니까 이게 8이 되겠네요. 8. R2-R1이 8. 그러므로 요만큼이 8. 그래서 이 길이는 8루트 2이다. 그러니까 얘들아, 물론 이게 그렇네요. 그렇군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바라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이런 류의 문제를 몇 번 풀어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또 한번 반복해서 풀어보다가 자기가 점점 2차 방정식도 늘고 도형에 대한 여유도 생기고 하다 보면 계속 다음 단계를 생각하다가 문제풀이가 쫙 짧아지는 그런 단계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얘기를 한 것 뿐인데 지금 너무 막막해라 생각하지 말고 이러한 스텝을 밟아야 된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 얘기예요. 처음 구할 때야 점 구해서 거리 쓰겠지. 알겠죠? 근데 뭔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건 뭔가 짧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을 그냥 의심 수준에서 내버려 두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 다음에 자취. 이게 자취 지금 한참 졸릴 때인데 어려운 얘기를 해서 될라나 모르겠다. 일단 대표 문항을 하나 볼게요. 자, 집중. 마지막에 자취의 길이는 또는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런 말이 나오면 지금은 몰라. 너희들은 아무 경험치가 없어서 이게 쫄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고등학생은 쫄아요. 자취의 방정식 얘기가 나오면 대부분의 고등학생은 나 이거 못하는데 이거 어려웠었는데 이런 기억이 더 앞서. 오히려 공부를 좀 해본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좀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자취 얘기가 나오면 이것은 그냥 도형의 방정식 하나를 구하자는 뜻이다 라고 했어요. 자취라는 얘기가 나오면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도형의 방정식. 근데 도형의 방정식을 우리가 많이 배웠느냐? 아니라는 거지. 도형의 방정식 뭐 배웠어? 직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원. 그리고 그 전에 잘해봐야 2차 함수. 2차 함수의 이름이 포물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다라고.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단어에 쫄지 말고 자취의 방정식 구해라. 그러면 이게 직선이거나 원이거나 포물선이겠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는 무슨 말이에요? 뻔하지. 얘가 자취라는 거는 뭔가 흔적을 남기면서 다니는 녀석이란 뜻이지. 그럼 뭐가 다녀? 점이 다니는 거예요. 그 다니는 점을 동점이라 하고요. 동점을 x, y로 잡은 다음에 그것이 직선이면 이 x, y에 대한 1차 식의 꼴의 등식을 하나 만들어내면 되는 거야. x, y에 대한 1차 식이 하나 나오면 그냥 직선이라고 그게.
그 자취의 방정식을 구한 거예요. 원일 경우 어떻게 될까? 너희가 놓은 그 동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무슨 x 무슨 y 상수항 이퀄 제로라는 관계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동점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그걸 원이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마찬가지로 포물선이다 라고 하면 어떤 식이냐면 y는 무슨 x 제곱 더하기 무슨 x 더하기 상수 이렇게 나오겠죠. y는 1차 그리고 x는 2차 이렇게 등장하면 그 녀석의 자취가 포물선이 되는 거라고. 이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전제를 깔고 이 자취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문항, 진짜로 여기에 대표 문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대표 문항이에요. 이거보다 스탠다드한 자취의 문제를 거의 본 적이 없어. 잘 보세요. 원. 좀 구체화시키면 우리 이거 연습이 지금 됐을래나? 내가 일반형에서 중심과 반지름 빠르게 뽑는 법 설명해 줬죠? 아, 불안해. 연습했어? 오진아. 연습했어? 안 했어? 아이고. 자, 중심은 1차항 계수의 반대 부호의 절반이라고 했어요. 반대 부호의 절반. 이 순간 끝내. 이 순간. 반대 부호의 절반. 2죠. 1차항 계수의 반대 부호의 절반. 1. 이렇게 하면 중심이에요. 1차항 계수 두 개로 중심을 빨리 뽑아내는 거야. 예, 서로 반대 부호의 절반. 그 다음에 반지름은 루트를 씌우고 루트를 쓰고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상수를 등호 오른편으로 넘겼다라고 가정되는 값을 써요. 이게 플러스 1이 있으면 등호 오른편 넘기면 마이너스 1이 될 테고 그걸 여기다 쓰라고. 그런 다음에 중심의 제곱까지 같이 더해주시면 돼요. 그럼 반지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지워지고 2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원은 이 중심의 좌표가 2,1이고 자신의 반지름이 2가 되는 그런 원이에요. 이런 원 위의 한 점 P와 예를 들어 여기라고 하면 위의 점 P 근데 원 위의 점이라고만 해놓고 어디 있다고 말을 안 했으니 이 P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를 돌아다녀요. 여기에 A라는 점이 있어요. A라는 점이 2,4래. 그럼 문장을 그대로 읽어보면 점 A와 이 원 위의 점 P를 이은 선분 요렇게 이었다네요. 예. 이은 선분 AP의 중점 여기 그럼 이 중점을 내가 이제 Q라고 할게. Q 요렇게 같아지는 거예요. 길이가 의 자취의 길이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AP의 중점의 자취의 길이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이 Q가 이 중점이 움직인다는 소리니까 요 녀석을 x, y로 놓고 이 x, y를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 도형의 방정식을 하나 꺼내면 된다라고 했어요. 이 x, y가 만들어지는 도형의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내면 된다. 야, 근데 이거 우리 직관적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자, 봐봐. 얘들아. 여기 봐봐. 내가 지금 상상하라는 대로 해. 여기가 그냥 나무판이야. 나무판 위에 여기 못을 하나 박아. 못을 하나 박고 그 다음에 고무줄을 쭉 당겨. 고무줄을 쭉 당겨서 이 원 위에 걸어. 그리고
그 두 고무줄 양 끝에 정 가운데다가 전구를 하나 매달아. 전구. 혼자 빛나는 LED를 하나 정중앙에다가 매달아요. 그리고 불을 팍 꺼. 아무것도 안 보이겠지. 이 전구만 보이겠지. 그러면 내가 이 고무줄을 잡고 아무도 없는 깜깜한 시간에 나만 보이는데 이렇게 돌리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 고무줄을 이렇게. 그러면 그 고무줄이 이렇게 따라오면서 이 안에 있는 그 전구가 움직일 거야. 고무줄이 늘어남에 따라. 여기까지 피가 늘어나면 쫙 늘어나고 이 전구는 여기쯤 있을 테니. 이해돼요? 그럼 내가 이거 돌리고 있으면 이 전구의 자취가 어떻게 될까? 어떤 모양일 것 같으냐? 상상이 돼요? 내 고무줄 잡고 뱅글뱅글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 전구도 돌아요. 자전거 체인 생각해봐, 얘들아. 자전거 체인이 두 바퀴 다 돌리는 거야? 아니잖아. 내가 페달로 뒷바퀴만 돌리는 거잖아. 앞바퀴인가? 앞바퀴만 돌리는 거잖아. 근데 앞바퀴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 이 체인에 매달려 있는 뒷바퀴가 같이 돌아가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고무줄을 이렇게 매달고 얘를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 얘가 같이 돈다니까, 이렇게. 원이 될 게 직관적으로 뻔한 애예요. 원임을 이미 예상하고 있어. 근데 다만 그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를 지금부터 구해 볼 거라고.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원본에 해당하는 위를 돌아다니는 동점 P를 A, B라고 할게. 가정. P를 A, B라 하면 이 A, B는 이 원위를 다니기 때문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B 더하기 1은 0을 만족해요. 이걸 만족한다고. 도형의 방정식이 위에 점 있다 그러면 그 점을 방정식에 넣었을 때 성립한다는 뜻 아닌가? 한편 이 A, B와 2, 4와 X, Y 사이에 관계가 있어. 어떤 관계가 있지? 중점의 관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A와 2를 더한 다음 반으로 나누면 X가 된다, 이런 거예요. A와 2를 더한 다음 반으로 나누면 X가 된다. 중점이니까. Y좌표도 마찬가지죠. B와 4를 더한 다음 반으로 나누면 Y가 된다예요. 이런 관계식이 있다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냐면 A는으로 바꾸는 거예요. A는. 그럼 2x-2. 2x-2가 되겠죠. 이렇게. 2x-2. 그리고 B는 2y-4가 되겠죠. 자, 중요한 건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건데, 왜 이렇게 했을까? 왜 관계식을 만드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걸 A는과 B는으로 정리를 했을까? 생각해보면 최종 목적지와 관련이 있는데, 내가 지금 Q점을 X, Y로 놓고 X가 Y가 들어가 있는 등식 하나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등식이라는 게 쟤밖에 없거든. 이 원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 원 위의 한 점을 통해서 A, B에 대한 등식이 이렇게 나왔고, 이 자리에 있는 A와 B 자리를 X, Y로 대체해 주려고 하는 거야. A는 2x-2, 이거를 여기다 넣고 제곱하고 2y-4를 넣고 제곱하고 A 자리에 2x-2를 넣고 B 자리에 2y-4를 넣고 더하기 1은 0. 봐봐요. 그럼 다소 복잡하긴 해도 나는 지금 x와 y가 들어간 등식 하나를 얻은 거라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은, 내가 지금 식이 너무 복잡해져 버렸는데 니네한테 빨리 얘기를 하려다가 그랬는데, 이 일반형의 원의 방정식을요 표준형으로 바꿔요. x-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4죠. 이렇게. 예. 그리고 그 x와 y 자리에 현재 a와 b가 들어간 상태예요. p.a, b가 이 원 위에 점이라니까. 근데 이거 들고 있는 거야. 이 자리에다가 a 2x-2를 넣어. 2x-2의 제곱 더하기 b 대신에 2y-4를 넣어.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가 2x-4가 되는데 그때 공통인수인 2를 제곱의 바깥으로 빼버리면 4 괄호 열고 x-2의 제곱이 되죠. 이렇게. 여기도 2y-5인데 굳이 y 앞에 있는 계수 2를 제곱의 바깥으로 빼보면 4가 되고 y-2분의 5의 제곱이 돼요. 이렇게. 는 4 이렇게 되죠. 등호 정리를 하면. 그래서 4 지우고 나면 최종 결론 x-2의 제곱 더하기 y-2분의 5의 제곱은 1. 좀 전에 내가 뭐라 그랬냐? 자취라는 건 내가 그 자취 보고 싶은 그 점을 x, y로 놓은 다음에 x, y가 들어간 등식 하나를 만들어내면 그 도형이라고 그랬어. 걔가 얘잖아 지금. 걔가 얘잖아. 그러니까 2,2분의 5 중심 반지름 1짜리 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Q가 이걸 만족한다고. 그러면 이 Q는 뭐가 돼요? 원이 되죠. 예. 근데 이제 질문. 이 중점인 Q의 자취의 길이는 이게 무슨 말이냐? 길이는. 자취가 있는데 얘가 이런 자취가 되었다는 거야. 이런 자취가 되었대. 그러면 원이니까 둘레의 길이를 말하는 거겠죠. 둘레의 길이. 반지름 1짜리 원의 둘레의 길이는 2πr이죠. 2πr. 예. 그래서 r이 1이니까 2π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취 문제의 가장 표준적인 모델입니다. 물론 지금은 좀 벙칠 수 있어. 예, 벙칠 수 있는데 요런 패턴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정점이 있고 동점이 있고 그 정점과 동점을 잇는 관계가 있고 그 관계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점, 얘가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자취의 방정식을 얻어낸다. 이런 식이에요. 더 쉬운 요령은 없나요? 있어요. 예, 근데 이거 시험 전에 할게요. 지금은 이 능력을 일단 갖춰야 돼. 이 능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무슨 문제인지를 유형으로 너희가 알아볼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면 예, 그때 요령을 설명해 줄게요. 잠깐만. 계속 자취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보시면 제목에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게 있어요. 아폴로니우스의 원. 아폴로니우스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어. 네. 나중에 너희가 이과에 가서 이제 기하라는 단어를 혹시나 선택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2차 곡선의 이론을 정립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옛날 사람이지. 예, 그 사람이 이러한 도형이 이러한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면 이게 원이 된다라는 걸 증명했고, 예, 그래서 그 원의 이름에다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한테는 이게 이제 첫 번째 경험이 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예, 난감할 수 있으니. 왜냐면 교과서에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 예, 안 나와. 그냥 이대로만 나와, 조건이. 이대로만 나오면 너희는 이게 원이 되는구나를 얻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부터 말해주는 정해의 과정으로 가면 너무 길어요. 예,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여주는 것은 본인이 딱 한 번만 해보고 두 번 다시는 안 했으면 하는 방법이야.
근데 어쩔 수 없지 뭐. 네, 모르면 해야지. 좌표 평면 위에 두 개의 정점이 있어요. 이렇게 점 하나, 이렇게 점 하나, 이렇게 아무렇게나 점을 찍어. 실제로 저 점의 비율에 맞춰 쓴 건 아니야. 찝찝하다. 없애고 그냥 점 하나, 점 하나 이렇게 찍을게요. 두 개의 정점이 있는데 두 점으로 붙어. 요 말이 되게 중요한데 이 출발점이 두 점으로 붙어라는 거야. 두 점으로 붙어에 거리의 비가 1대2가 되는 점의 자취는 원을 나타낸다. 이런 말도 안 해. 그냥 1대2가 되는 점의 자취는 하는 게 질문이야. 저 원이 된다는 건 친절이고, 친절. 무슨 말, 이게 1대1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가 내분에 익숙하기 때문에 내분점을 생각하게 되는데, A와 B로부터 이걸 3등분하면, 여기겠죠, 여기. 여기. 근데 쟤는 선분이란 말을 한 적이 없어. 그냥 A와 B로부터 거리의 비가 1대2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요 공중에다가 요런 점을 하나 이렇게 잡고요. 요런 점을 잡고 여기서부터 이 거리를 자로 재. 콤퍼스로 재든 잘로 재든. 그리고 그 거리의 2배 되는 요렇게 하면 요 거리가 이렇게 이어보면 이 거리에 하나, 둘 이렇게 되면 이것도 해당 점이 되는 거야. 이게 P가 될 수도 있고 이게 P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죠. 아래로 내려와서 요 정도 되는 위치에다가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한 요 정도? 예. 요 정도 되는 위치에 점을 잡으면 이 P가 A로부터의 거리가 이만큼, B로부터의 거리가 이만큼 되면서 1대2 되는 점이 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이게 원이 되는 걸 어떻게 아냐? 자, 지금부터 제가 정의로 풀게요. 자취라는 건 이 동점을, 내가 알고 싶은 그 자취를 동점 x, y로 잡아서 x, y가 들어간 등식 하나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라고 그랬어. 근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뭐냐면 A와 P 이 거리 와 그러면 AP의 거리 하면 뭐예요? 루트 얘가 3,-1이니까 x-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 예. x끼리 뺀 것의 제곱, y끼리 뺀 것의 제곱에 루트 씌운 거야. 그게 AP야. 얘 시키는 대로 말하면 AP 대 BP가, 예, BP는 루트 다시 B점이 마이너스 3,5니까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5의 제곱이에요. BP 길이 구한 거야. 예. 가 1대2 이퀄 1대2가 되는 이라고 했어요. 저 문장을 그대로 식으로 쓴 거야. 비례식으로. 그리고 우리는 중학교 때 이런 비례식이 나왔을 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서로 같다라는 등식이 만들어짐을 알죠. 정리할게요. 지금부터 이제 할 일은 정리만 남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1이니까 루트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5의 제곱 이퀄 2배한 루트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이요. 이래놓고 양변 제곱. 루트니까. 루트 없애기 위해서 양변 제곱. 한 다음에 풀어헤쳐 볼게. 그러면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0y 더하기 25는 4배한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1 풀어헤친 거예요. 제곱하면서. 그러면 여기는 4x제곱 나오고 여기는 x제곱이니까 얘가 1로 넘어갔다고 생각하면 3x제곱. 여기 y제곱 여기 4y제곱 나오니까 넘어갔다고 치면 3y제곱. 어쩔 수 없어. 다 정리해야지. 그런 다음에 x 1차항 봅시다.
64, 24, 마이너스 24 얘마저 넘어오면 마이너스 30x예요. 그리고 여기 1창 2y 얘 4y니까 합쳐서 8y 8y에 마이너스 10y 넘어오면 플러스 18y 이렇게 돼요. 그리고 상수항은 얘네 둘이 더하면 10 얘까지 곱하면 40 40에 얘네 둘이 더하면 34 40 빼기 34 더하기 6 정도 되나요? 는 제로. 그럼 계수가 전부 3의 배수네. 그러니까 3으로 나눠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6y 더하기 2는 제로. 이렇게 되겠네. 자, 뭐의 방정식 같아? 원의 방정식이에요. 보시면 x, y가 들어간 등식 하나를 얻은 거야. 예, 이게 중심이 얼마냐면 이게 중심이 얼마냐면 5, 마이너스 3 반대부호의 절반 반대부호의 절반. 그 다음에 반지름이 얼마냐면 루트 2 플러스 1을 넘겨서 마이너스 2라고 쓰고 제곱 25 더하기 9 이렇게 해요. 얼마냐? 반지름 왜 이래? 7 루트 32 16 곱하기 2 4 루트 2네요. 4 루트 2 5, 마이너스 3 중심 반지름 4 루트 2짜리 원이래요. 뭐가? 얘가 지금 이 녀석이. 그러니까 대략 어디를 잡고 움직여야 되냐? 에이씨. 짠. 이 정도 할까요? 네. 대략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 점 위에 어디를 잡아서 A로부터의 거리, B로부터의 거리 그 비율을 측정해 보면 1대 2가 된다는 거지. 반대편으로 넘어가서도 마찬가지. 예. 근데 지금 그나마 내가 계산을 많이 생략했으니 이 정도지. 예. 이거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몇 줄 더 쓰다가 틀리는 게 십상이야. 5, 마이너스 3 중심 반지름 4루트 2 기억해. 여기다가 결론을 써놓자. 5, 마이너스 3 중심 반지름 4루트 2짜리 원이 답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방금 전의 방식처럼 저 동점 P를 X, Y로 놓고 문장을 그대로 식으로 써가지고 풀어헤쳐서 열심히 정리하면 저 자취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성질을 알면 되는데 아폴로니우스의 원의 성질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봐봐요. 여기 A점이 있고 B점이 이렇게 있어. 근데 내가 아까 그랬잖아. 1대 2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내분점일 거라고. 맞아요. 내분점이 제일 먼저 생각나고 그 점은 반드시 P의 자취 중 하나가 맞아. 그런데 또 한 번 생각해 보면 뒤로 이렇게 선분 AB를 연장한 다음에 A와 B의 거리를 똑같은 길이를 여기다 하나 더 연장하잖아요. 여기도 P의 점 중에 하나가 돼요. 왜냐하면 외분이라는 개념이 있잖아. 외분.
P로부터 A까지의 거리와 P로부터 B까지의 거리가 1대 2가 된다도 이걸 만족하는 애라고. 그런데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녀석의 특징이 뭐냐면요. 바로 이 외분점과 내분점을 자신의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특징을 가져요. 야, 씨,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얘 왜 안 움직여, 근데? 이상하다. 이게 들고 움직일 수 있는데. 오케이, 대충 찾은 것 같아. 예,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항상 보면 두 정점의 1대2 내분점과 1대2 외분점을 자신의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돼요. 언제나. 그 아까 우리 첫 문제에서 지름의 양 끝이 주어졌을 때의 원 구하는 게 되게 쉽다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령을 이렇게 발휘하는 거죠. 앞으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판단이 서면 마이너스 3,5에 1대 2 내분점을 구하는 거야. 우리 정과답표에서 배웠죠? 두 비율을 더한 다음에 x끼리 교차하여 곱한 합은 3, y끼리 교차하여 곱한 합은 3. 그래서 1,1이 내분점이에요. 1,1이 내분점. 그 다음에 1대 마이너스 2 오른쪽 비율에 마이너스를 붙인 다음에 내분 공식을 쓰면 외분점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 오른쪽 비율에 마이너스를 붙인 다음에 내분 공식을 쓰면 그럼 두 비율을 더하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분의 이렇게 되고 x끼리 교차한 합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이렇게 되죠. 그리고 플러스 2 플러스 5 플러스 2 플러스 5 7이 되죠. 그래서 9, 마이너스 7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9, 마이너스 7이라는 외분점이 되고 얘가 1,1이라는 내분점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두 녀석의 중점이 중심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더해서 반 9 더하기 1 한 다음에 반 하면 얼마예요? 5 마이너스 7 더하기 1 한 다음에 반 하면 얼마? 마이너스 3 나오잖아요. 5, 마이너스 3 중심. 그리고 반지름은 두 점 중에 한 점까지의 거리. 예, 루트 5 빼기 1의 제곱 16 더하기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1 4, 16 이렇게 하면 4 루트 2 되죠. 반지름 4 루트 2짜리 원. 앞으로는 이렇게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폴로니우스의 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지금 이게 훨씬 간단하고 앞에 풀었던 풀이가 훨씬 더 복잡한 걸 봤죠. 간단하게 풀 전제가 뭐냐면 저 상황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원하는 상황이라는 걸 아는 거야. 인지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인지해 보라고 이게 말을 조금씩 다르게 하면서 여기다 쭉 써놨어요.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의 자취야.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한, 이게 1대2든 3대2든 5대6이든 상관없어요. 예, 비율이 일정한, 비율이 상수인 원의 자취.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2대1인 점에 대하여 하고 뚝 끊으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여기까지네. 아무튼 그래요. 일단 또 여기서 자취 끊고 또 하나 유형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사실은 여기 먼저 나와야 될 말은 원이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기억나? 이 내용을 또 한번 반복해야 되는데, 예.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 이렇게 하면 그 한 직선의 방정식, 또 한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쓰고 K를 걸어서 는제로 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요? 두 직선이 있고 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뱅글뱅글뱅글 돌아야 되는, 예, 그런 직선은 그 직선의 방정식과 또 하나의 직선의 방정식을 아무 쪽에다가나 K를 걸어서 이퀄 제로로 만들어주면 된다. 예,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이런 무한한 직선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죠. 바로 그 방식을 그대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렇게 나오면, 예, 나한테 원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원이 하나 있고 이게 교점을 갖는다라고 해. 예, 그러면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요런 작은 원도 있을 수 있고, 예, 이렇게 생긴 큰 원도 있을 수 있고, 그 원이 이쪽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다고 그랬죠. 무수히 많은 원들이 나와요. 이 원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원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쓰고 K로 걸고 원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쓰고 는제로를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오로지 문제를 통해서만 풀 수 있는 유형이라고 그랬죠, 이게. 그리고 이제 개념 설명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맨 마지막에 이게 다 원이 되는데, 왜냐면 여기도 x제곱 y제곱이 등장하고 여기도 x제곱 y제곱이 등장하기 때문에 K가 마이너스 1이 아닌 한, K가 마이너스 1이 아닌 한 x제곱과 y제곱은 늘 살아나기 때문에 이건 원의 방정식이 되는데, 그러면 유일한 예외가 바로 K가 마이너스 1일 때,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x제곱, x제곱이 지워지고 y제곱, y제곱이 지워지면서 이게 xy에 대한 1차식이 된다고 그랬어요. xy에 대한 1차식은 직선이고, 예, 그 녀석은 여전히 이 두 교점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K 이퀄 마이너스 1일 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게 된다. 얘 이름 뭐라고? 얘 이름? 야, 이거 한 명만 기억해보자. 현준아, 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 직선 이름이 뭐라고? 야, 매번 영상 찍어주고 그거 링크까지 친절하게 톡에 다 걸어주는데 한 번 다시 보는 게 이렇게 어렵냐? 아, 야, 너무한다 진짜. 회원에 혹시? 아니야, 아무도 기억 못해. 진짜 한 명만. 아, 고마워 라해요. 네. 이 직선의 이름은 이 원에도 현이 되고 이 원에도 현이 된다고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했고, 내가 정말 거창하게 말해서 이렇게 K로 건 다음에 K에 마이너스 1이 될 때라고 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 원을 빼라고 그랬죠. 그냥 두 원을 빼는 거예요. 예, 두 원의 방정식 일반형으로 쓴 다음에 잡아 빼! 그러면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와요. 세상 편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으씨, 보세요. 이 얘기를 알아듣기만 한다면 이 원이 있고 이 원이 있는데 두 원의 교점이 있다는 거야. 우리 그거 못 구해. 얘 때문에. A 때문에 구할 수가 없어요. 교점 어떻게 구해. 이 미지수 모르는데. 근데 그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면, 아, 저 공통현의 방정식 얘기다 라고 알아듣고, 공통현은 어떻게 구하라고 했지? 이걸 일반형으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ay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는 제로. 예, 얘를 쫙 풀어서 일반형으로 썼어요. 그 다음에 얘도 다시 일반형으로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예, 더하기 y제곱은 0. 예, 이 두 원을 일반형으로 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두 원을 잡아 빼. 이렇게. 그러면 x제곱 지워지고 y제곱 지워지고, 예,
2ay 마이너스 2x 얘 아래에서 위를 빼는 걸로 하자. 그러면 2x 마이너스 2ay 예, 여기서 이렇게 빼주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는 제로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이게 공통연의 방정식이라고. 두 원을 잡아 빼면 예, 공통연의 방정식이 나와요. 그 직선이 이 녀석과 수직일 때, 우리 두 직선의 이건 뭐 기억을 못할 거라고 내가 예상을 하긴 하는데 여기다가 일반형으로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두 직선을 일반형으로 쓴 다음에 수직 조건이 뭐냐라고 물으면 뭐였죠? x 앞 계수의 곱 2 곱하기 2 y 앞 계수의 곱 마이너스 2a 1과 마이너스 2a죠. 요렇게 곱한 것과 요렇게 곱한 합이 0이 되는 거라고 했어요. 이건 뭐 거의 모를 테지. 예. 그러니까 혹시나 이게 기억나면 이렇게 하시고 기억이 안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예, 수직이다 그러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건 기억해야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이 녀석을 일반형으로 쓰면 y는 a분의 1 x 어쩌고 저쩌고가 되고요. 이 녀석을 일반형 표준형으로 쓰면 마이너스 2x 어쩌고 저쩌고가 되어서 마이너스 2랑 a분의 1이랑 곱한 것이 마이너스 1 된다. 이렇게 하시면 저렇게 해도 a는 2가 나오고 이렇게 해도 a는 2가 나와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수직이다.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니고 핵심은 뭐와 수직이 뭐다 이걸 기억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얘기를 한다는 건 공통현의 방정식을 묻는 것이고 그것은 두 원을 잡아 빼면 된다. 나 혼자 바빠요. 나 혼자 바빠요. 언젠가 니네가 필요하면 다시 보겠지. 뭐. 이것도 디테일로 들어가면 할 말이 진짜 많은 애긴 한데 그냥 핵심만 빠르게 얘기할게요. 솔직히 말해서 움직인다 이제. 이 뭔가 기대감이 있어야 내가 그 다음 얘기를 하는데 이놈들이 지금 당장의 첫 번째 복습도 잘 안 해오니까 이게 자꾸 말하는 게 기대감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말하게 되네. 자, 두 원의 공통인 현의 길이는 공통현의 길이는 이게 공통현의 방정식은 하면 직선이 되는데 공통현의 길이를 물어본다는 건 요 교점에서 요 교점까지의 요 선분 길이 물어보는 거예요. 요 선분 길이. 최악은 이 두 원의 방정식을 연립 방정식 x와 y에 대한 연립 방정식으로 구한 다음 이 점과 이 점의 좌표를 구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최악이죠, 최악. 예. 나오긴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막 교점이 무슨 3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 뭐 이런 거 나오면서 난리가 날 수도 있고요. 예. 중간에 보통은 계산 실수를 합니다. 최악이고 그건 이제 두 번 다시 생각하지 말아야 될 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능성이 있는 풀이 중에 뭐가 있냐면 여기 중심의 좌표 0,0이죠. 한 점이 0,0이잖아요.
여기 중심의 좌표가 3,4. 3,4. 예, 그리고 이 공통현이라는 것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중심과 중심을 잇는 이 선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중심거리라고 불러요. 중심거리. 중심과 중심을 잇는 선분. 중심거리 선분에 의해 수직 이등분 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반드시요. 예외 없어요. 반드시 중심거리에 의해 수직 이등분 당한다. 그러면 너희가 이 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지? 이 길이를 구할 때 전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절반만 구해서 2배 한다라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어요. 절반만 구해서 2배 한다. 예. 이 중에 요 길이가 요 작은 원의 반지름일 테니 이 4, 5, 20 이 루트 5고요. 이 루트 5고 요 녀석의 긴 반지름의 길이가 5죠. 지금 저기 주어진 바에 의하면. 그 다음에 중심거리가 0,0부터 3,4니까 이게 다시 한번 5가 돼요. 요렇게 5가 돼요. 그래서 요 상태를 이렇게 우리 중학도형으로 따와보면 우리 중학교 때 이거는 되게 많이 했어요. 이 길이 알고 이 길이 알고 이 길이 알 때 한 꼭지점에서 내린 수선의 발 길이를 구하기 또는 요쪽이나 요쪽 절반 구하기. 이건 많이 해봤어요. 뭐 할 때 해봤냐면 피타고라스 정리할 때. 그래서 여기를 h라고 놓고 이걸 x라고 놓고 여기를 5-x로 이렇게 문자화하면 h제곱은 이라는 매개식을 이용해서 2 루트 5의 제곱 빼기 x제곱이 그러니까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 h제곱인데 그걸 똑같이 5의 제곱 빼기 5-x의 제곱이다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을 해도 h제곱이다 이렇게. 그러면 요만큼을 먼저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풀어서 2차도 아니죠 뭐 x제곱 지워지니까 1차 방정식으로 풀어서 x 나오면 그 x와 나머지 하나를 이용해서 이 h를 구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중학도형으로 풀 수 있어요. 이게 그나마 현실성 있는 방법 중에 하나. 물론 지금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이등변 삼각형에는 또 다른 요령이 있는데 내가 그건 배제하고 얘기할게. 이게 언제나 이등변 삼각형을 주는 게 아니니까. 나는 이거 현실성 있는 그리고 실현 가능한 2가지 방법을 제시할 거고 얘는 이 이등변 삼각형 때문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내가 이제 선호하는 방법. 내가 선호하는 방법은 뭐냐? 또 두 원을 잡아 빼는 거야, 그냥. 예? 이걸 구하는 거지, 이걸.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y제곱은 20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6y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8y 더하기 둘이 더하면 25는 제로네. 는 제로. 그럼 빼요. 그럼 x제곱 y제곱 지워지고 6y 플러스 8y 는 20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10은 제로. 여기까지죠. 얘가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10은 제로라는 직선이 된다는 거예요. 공통연의 방정식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두 원의 중심 중에 하나와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엄연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얘 0,0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0,0을 걸어. 그리고 d를 구해. 그러면 루트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0.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조차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냥 빠른 속도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가 2라는 소리거든, 요 길이가. 그럼 요 길이가 2 루트 5, 반지름 2 루트 5인 걸 알고 있죠?
그럼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는 순간 여기가 2등분이 돼요. 수직 2등분이. 예, 그래서 2루트 5와 2의 피타고라스 정리. 그러면 요걸 쓰면 루트 20 마이너스 4. 예, 루트 16. 그래서 4가 되죠. 요 길이가 4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길이도 4겠죠. 예, 그래서 합계 길이 8이 됩니다. 이게 제가 선호하는 방식이에요. 공통현의 방정식을 두 원을 빼서 그냥 구해. 그리고 그 공통현으로부터 두 원 중 하나의 중심과의 거리를 구해. 그리고 반지름과 함께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돼요. 일반적으로 현의 길이 구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알겠어요? 이제야 나오네. 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그러면 얘 놓고 이런 데다가 K 걸어서 둘이 더해주면 원이 나오고, 예, 그 녀석이 이제 추가 조건 0,1을 지난다 로부터 K를 구하면 원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 그 녀석의 반지름을 구하면 돼요. 이게 아까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기에서 순서가 좀 바뀐 건데 이 상황을 잘 보세요. 이 상황을 잘 보시면 이게 가장 포멀한 상태인데 원이 하나 있고 직선이 하나 있는데 그 직선에 두 교점이 생겨. 이 선분 AB의 길이가 얼마예요? 이게 현의 길이 구하기야. 현의 길이 구하기. 그럼 좀 전에 제가 썼던 방법을 쓰면 돼요. 이 원의 중심 마이너스 2,2죠. 마이너스 2,2로부터 x 마이너스 y 더하기 3은 제로라고 하는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이걸 구하는 거야. 그러면 수선의 발을 내렸고 절반으로 잘렸기 때문에 요 길이가 여기 마이너스 2,2를 걸어서 이 거리를 구하면 요 길이 나오지. 그럼 여기서 A나 B 중 하나랑 연결을 해주면 그 녀석이 바로 반지름이에요. 예. 그 녀석이 바로 반지름이에요. 이게 반지름 3짜리니까 여기 3, 그리고 얘랑 피타고라스 정리로 요 길이를 구하는 거야. 그런 다음 2배를 하면 현의 길이가 나옵니다. 알겠죠? 현의 길이 구할 때 쓰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아, 시간 참 할 얘기 많은데. 좋아. 접선 부분을 과감하게 생략한다고 하면 이것도 보세요. 니들 지금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니들한테 문제 풀어줄 때 단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그림 그렸다. 예. 필수야, 필수. 어느 문제, 감히 도형 단원인데 그림을 안 그리고 수식만 써가지고 답 구하려는 꿈도 꾸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하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 그림을 그려서 상황 판단을 먼저 한 다음에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점 P가 있는데 이 P로부터 1,2 중심 반지름 3짜리 원에 접선을 그었대. 뭐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두 번 그을 수 있을 텐데 어차피 길이는 똑같으니까 한 점이라고 치면 접점을 Q라 할 때 이 길이를 구하시오. 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원의 특징, 자신의 접선의 접점과 중심을 이은 선은 반지름과 수직이 된다를 이용하는 거죠. 예? 접선의 접점과 중심을 이은 선분은 반지름과 수직이 된다. 그래서 요렇게 구해주시면 얘가 3,6 여기 중심,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 반지름이죠. 예, 그럼 둘이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거 구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1차적 상황이야, 1차적 상황. 이걸 가지고 이제 뭐 공통접선이니 뭐니 이렇게 확장해서 나가는 건데, 하나하나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이건 뭐 굳이 배우지 않아도 사실은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이론화 시키자면, 야, 여기 원이 하나 있어, 이렇게. 이 멀찍이 떨어진 데에 직선이 하나 있어. 그러면 이 원 위의 점들 중에 어떤 점이 이 직선으로부터 가장 멀까? 또는 어떤 점이 이 직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울까? 네. 그 길이를 구하는 방법. 그죠?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몰라도, 저기 이렇게 하는 거 맞는데? 라고 이제 직관하는 사람 있고, 정리해보자. 대충 여기쯤일 것 같죠? 제일 짧은 데는? 제일 먼 데는 대충 여기쯤일 것 같죠? 예, 그 대충 말고, 이걸 정확하게, 명문화 시키면, 중심으로부터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중심이에요. 핵심이 중심이에요. 중심으로부터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뺀 값이 최소가 됩니다.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최대는 그 선의 연장선, 중심에서 내린 수선의 발의 연장선과 닿는 원위의 점이 최대거리고요. 최대거리고, 그래서 D,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D와 R의 합이 최대거리가 됩니다. 변치 않는 진리예요. 진리. 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얘를 평행 이동시켜서 최초로 접하는 점이 여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둡시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접선 얘기는 과감하게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그 접선 이야기는 충분히 설명한 것 같은데, 원에다가 접선 긋는 문제, 그리고 그 접선을 구하여라 문제를 출제자가 가장 좋아하는 문제라고 그러죠. 가장 좋아하는 문제. 그래서 무려 3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해서 원 위의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즉 접점이 주어졌을 때, 원 위의 한 점이 주어지고 그 점에서 접선을 그어라 라고 시켰을 때는 뭐 어떻게 한다고? 공식 처리한다 라고 했어요. 공식 처리한다. 공식으로 처리한다. 원 위에 한 점 x1, y1이 주어졌을 때의 이 접선의 방정식은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 가정할 때 x1x, 이 x제곱 중에 하나에다가 이 접점을 넣어주고 y제곱에 y1 하나를 그 y에 넣어주고 는 r제곱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접점이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입니다. 이건 공식 처리하고, 나머지 두 유형은 뭐지? 나머지 두 유형은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와 지나는 한 점이 주어졌을 때라고 그랬죠. 기울기를 주고 지나는 한 점을 안 줬을 때, 지나는 한 점을 주고 기울기를 안 줬을 때. 그러면 요 두 문제는 봐요. 원 밖의 한 점에서 그은, 이거는 기울기가 주어진. 그러면 지나는 한 점은 없다는 뜻이잖아. 이거는 원 밖에 한 점을 줬다는 얘기는 기울기를 안 줬다는 뜻이잖아. 자, 2가지 스텝으로 구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스텝은 모르는 걸 미지수로, 기울기를 모르면 기울기를 미지수로, 지나는 한 점을 모르면 y절편을 미지수로, 모르는 걸 미지수로 놓고 접선의 방정식을 만든 후 그 다음 뭘 쓰면 된다고? D는 R을 쓰면 된다고요. D는 R 기억나요? D는 R. 원의 중심과 내가 구하려는 접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한다면 이 D는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구하는 거고, 그것이 R과 같다. 이거는 반지름이 그 길이와 똑같아지면 원이 직선에 접할 수밖에 없다 라고 했죠. 그래서
루트 어쩌고 저쩌고 분의 절대값 어쩌고 저쩌고는 최종적인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예. 모르는 걸 미지수로 놓고 이식을 쓰면 그 모르는 문자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얘가. 예. 반드시 두 개가 나오고, 그래서 모르는 문자의 2차 방정식이 됩니다. 이걸 정리하면. 자, 공통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공통접선 얘기를 해야 해서 일단 여기까지 넘어가겠어요. 자, 내가 왜 지난 시간에 시간이 살짝 부족해서 욕심이 더 나는데 못한 내용이 있다라 그랬잖아. 그걸 이제 마저 할 건데, 이거 사실은 중3 때 했던 거예요. 공통접선 기억나요? 중3 2학기에 내도록 원을 했어. 내도록 원을 했고, 그 원을 하는 막바지에 공통접선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는 공통 외접선이고, 두 번째는 공통 내접선이고, 공통 외접선이란 건 뭐냐? 사이즈가 다른 두 개의 원이 있을 때, 뭐 같아도 되고, 이 중심거리를 잇는 선분, 이 중심거리가 중심과 중심을 잇는 선분이라고 그랬죠. 조금 확실하게 그려봅시다. 중심과 중심을 잇는 선분이라고 그랬는데, 이 중심거리를 자르지 않고 원에 접하는 두 접선을 공통 외접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는 접선을 공통 외접선이라 부르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그럼 그 얘기죠. 중심거리에 해당하는 선분을, 중심거리에 해당하는 선분을 자르며 접하는, 뭐 이해하세요? 예. 이해하지 마. 내가 잘해볼 거야. 야, 아싸. 예. 자르며 접하는, 이 중심거리를 자르며 접하는 두 개의 접선을 공통 내접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접선의 길이 그러면 직선이 길이가 어디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접선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접점과 접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이게 접선의 길이거든요. 이런 요구를 주로 하는데, 이때 쓰는 방법이 뻔하다 그랬어. 뻔하다. 중심과 중심을 잇는 선분의 길이를 먼저 구해요. 중심 거리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을 접점에다 대고 이어주면 이게 직각이 되면서 얘가 사다리꼴이 돼요. 사다리꼴이 되는데, 이때 이 빨간색 내접선을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평행이동으로 끌고 들어오면 내가 이 길이 구할 걸 이 길이 구한다라고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평행이니까 여기가 마저 직각이 되고, 이 길이가 얼마냐라고 하면 긴 반지름에서 짧은 반지름을 뺀 길이가 되고요. 이게 R1이라고 하면 이게 R2니까 요게 R2가 같죠? 그래서 R1-R2 하면 요 길이가 나와요. 그럼 요건 중심거리고요. 그럼 중심거리와 두 반지름의 차의 피타고라스 정리로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요거는 역시 마찬가지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중심거리를 먼저 구해요. 중심거리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접점에 수선의 발을 내리고, 여기서 접점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 두 개의 평행선이 보입니다. 평행선 중에 하나를 바깥쪽으로 확장하세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확장해서 이 빨간색 공통 내접선을 밖으로 밀어버리면 평행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평행이동 시키면
여전히 이게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이게 직각이면 동위각으로 얘가 직각이라고요. 이렇게. 그럼 뭐야? 이게 중심거리 D고 이 길이는 긴 반지름 더하기 짧은 반지름이고, 예, 이 길이가 바로 내가 구하려는 이 길이 공통 내접선의 길이가 돼서 D와 R1 플러스 R2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구하는 겁니다. 요 길이 L은 요 길이 L과 같아서 L은 D제곱 마이너스 R1 마이너스 R2 제곱. 요렇게 공통 내접선의 길이, 공통 외접선의 길이. 중3 때는 이거를 이제 평면도형으로 백지에다가 그려놓고 니네 보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라는 방식으로 요구를 했고, 이제는 원의 방정식만 주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원의 방정식을 주면 이게 중심의 좌표가 나오고 반지름이 다 같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방식을 원 문제에서 충분히 낼 수 있다. 중3 때 냈던 문제를 그대로 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요거 이제 지난 시간에 안 한 내용이라 한번 다뤄봤어요. 예. 접선 얘기 제외하고는 뭐 얼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 센 수학 정도가 이제 유형 문제로는 제일 많은 양의 문제를 담고 있는데, 여기로도 다 못 담을 정도로. 근데 이거보다 원의 양을 늘리면 어떻게 되겠냐? 애들이 지겨워서 덮어버리겠죠. 그래서 양을 지금 조절한 거다라는 수준이에요. 훨씬 더 크게 많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올해 기말고사 전까지 그 모든 유형을 다 다뤄보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원의 방정식을 기초 수준에서는 잘 해줘야 돼요. 부탁합니다. 마치겠습니다.